네, 첫 번째 이슈는 공모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회사채 시장이 뜨거웠었는데요. 하반기 전망은 그렇진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회사채 활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상반기 SK그룹, HD현대그룹, 롯데그룹 등이 조단위 회사채 발행을 이어가면서 발행 시장이 호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 금리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발행 시장이 다소 한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조금 덜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회사채는 총 121조 8,0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회사채, 금융채,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예. 특히 일반 회사채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일반 회사채는 32조 5,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7% 급증했습니다. 현금 상환보다 발행이 늘어나면서 순발행으로의 전환도 이뤄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상반기에는 회사채 시장이 좀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특히 이 회사채 발행에 열심인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SK그룹, HD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2차례 이상 공모채를 발행하면서 조단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네. 특히 SK그룹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지주사인 SK는 지난 2월과 5월 각각 3,900억 원, 6천억 원 등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SK 에코플랜트, SK텔레콤 등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완판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SK 에코플랜트의 성적이 돋보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건설사임에도 친환경 기업을 내세우면서 회사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건설업이 침체된 가운데 SK 에코플랜트는 기존 건설사 이미지를 벗고 폐배터리 재활용, 그린 수소 상용화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에코플랜티아, 이름에서도 좀 나오는 것처럼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할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실제 이제 사명도 SK 에코플랜트로 변경한 기업인데요. 네. 시장에서도 SK 에코플랜트를 친환경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20일 1년 6개월물 500억 원, 2년물 500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 예측에서 4,350억 원의 주문을 받아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4배 규모의 모집을 달성한 건데요. 1년 6개월물은 1,810억 원, 2년물은 2,540억 원이 각각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 흥행하면서 SK 에코플랜트가 조달한 자금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현 한국기업평가연구원은 SK 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건설 경기 등락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K그룹에 이어서 HD현대그룹도 회사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HD현대, HD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현대케미칼, 현대일렉트릭,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총 7개의 기업이 모두 공모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유, 많이도 발행을 했네요. 네,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 모두 개별 민간 채권 평가사 채권 평가 금리 대비 발행 금리가 낮은 언더 발행에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SK와 현대그룹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얘네 외에도 LG 에너지솔루션도 공모채 데뷔 무대에서 1조 원을 모았습니다. LG화학이 8천억 원, LG전자가 7천억 원, 포스코도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찍으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반기 회사채를 찍는데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회사채 발행을 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희비가 좀 더 엇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이 화랑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예.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에서 실적과 신용도에 따라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기업도 있는 등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롯데 칠성음료, 롯데 지주, 롯데 쇼핑이 회사채 흥행에 성공했지만 호텔 롯데, 롯데 렌탈, 롯데 하이마트 등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희비가 크게 엇갈린 이유로는 롯데그룹의 그룹 내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이 커진 점이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룹사 전반으로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줄줄이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신용 등급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네. 한기평은 그룹 내 비중이 큰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계열 통합 신용도가 하락했다며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 수 없게 돼 해당 업체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의 영업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롯데케미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다른 계열사로의 자금 지원도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현재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재무 부담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데에는 최근 석유화학 업황 부진, 장기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석유화학 업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유가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신용 등급이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좀 재무적 부담이 커진 거고요. 네. 또 뭐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회사 채발에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네.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다고 하셨고 금리가 뭐 하향 안정화된다는 점을 들어주셨는데 다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하반기에는 발행 시장이 다소 한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일반 회사채는 순상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 달까지만 해도 발행액이 9,440억 원이었지만 7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7월에는 마이너스 1,783억 원, 8월에는 마이너스 1,8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7월 말 다올투자증권의 공모채 모집 이후 회사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맞은 것입니다. 통상 7월, 8월은 반기 보고서 제출과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산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또 발행금리가 높아진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연초 3.76%에서 8일 기준 3.664%로 같은 기간 회사채 3년물 AA-급 5.233%에서 4.592%로 하락했습니다. 연초 예상과 다르게 시장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초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공모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서두르던 기업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공모채 자금보다는 차환 발행을 위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조달을 마친 기업이 많은 데다가 확실하게 금리 메리트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공모채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반기에는 화랑을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